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뉴욕 현지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날 뉴욕 증시는 1% 중반의 하락세를 고르게 보이면서 상당히 좀 세게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악재들이 있었습니까? 네, 전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국장을 맞아 임시 휴장하고 다시 문을 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에 연준의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강화됐는데요. 국채 금리는 치솟았고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3% 내렸고 S&P 500 지수는 1.54%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1.63%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미국의 탄탄한 고용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5만 6천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10만 개나 넘는 수준이고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강하게 나올 경우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리안츠 트레이드의 댄 노스는 이는 뜨거운 보고서라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채 금리도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8.2bp 오른 4.763%의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 한때 4.79%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4.25에서 4.5%보다 25bp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12.1bp나 뛴 4.383%에서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치솟자 기술주들에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채가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매력이 커진 데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에는 차입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날 매그니피센트 7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애플은 낙폭이 각각 3%를 넘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엔비디아는 3.1% 급락했고 애플은 저조한 중국 아이폰 판매 여파 속에 3.17%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상승 흐름을 타는 듯했지만 결국 하락세에 함께 몸을 실었습니다. 테슬라는 1.47% 내린 389.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종목들은 전날 40% 안팎의 폭락세를 딛고 반등하나 싶었지만 현대차와 협력하기로 한 아이온큐를 빼고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결국에 주초에 말씀을 해주셨던 고용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쪽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봐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를 뒤흔들 최대 재료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꼽힙니다. 뉴욕 증시를 흔들고 있는 미국 국채 수익률의 방향성이 15일에 나올 CPI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을 웃돈다면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기업의 차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지수는 또다시 하락세를 탈 가능성이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주간이기도 한데요. 지난주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증시를 포함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시장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고용지표였다면 이번 주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9월 이후 하강 흐름이 정체된 인플레이션이 12월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꿈틀대고 있는 인플레이션 폭이 작기는 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월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들은 CPI가 소폭 상승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PI가 전월비 0.3%, 전년 동월비로는 2.8% 올라 각각 전년 동월비 상승률이 11월에 비해 0.1%포인트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본격적인 4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오는 15일 작년 4분기와 지난해 전체 실적을 발표합니다. 16일에는 모건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지난해 말 최고 경영자 암살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뒤흔들었던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17일에는 거의 모든 산업에 결속제를 공급해 경기 동양 풍양계 역할을 하는 페스티널이 실적을 발표하고 같은 날 석유탐사 유전 서비스 업체 슐럼버거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델타항공이 깜짝 실적을 공개해 항공사 주가를 대거 끌어올린 바 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연준금리 동결 우려 속에서도 개별 종목과 업종은 실적 발표 흐름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경제지표로는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경제지표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